안녕하세요. 이왕열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은 대입 2024, 그죠? 대입 2024학년도 대입, 그러니까 지금 중3이 보게 되는 입시입니다. 에서 의, 시, 한, 약, 수, 의학 계열을 통틀어서 여기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저희가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했고, 거기에 대한 한 5분 요약, 핵심 요약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수능 베이스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또한 안내하는 소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또 한 번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 형식으로 한번 같이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참고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꼭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저도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니까 수학 때는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자, 일단 입시예요. 입시. 정말 중요해요. 입시 전략이라는 거. 입시 전략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뽑고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거길 가려면 뭘 잘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강남권의 정보가 항상 빠르다, 엄마들이 엄청난 정보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고2 혹은 고3에 되면 심지어도 고3이 돼서도 우리 애가, 그러니까 이상한 용어들은 많이 아세요. 용어들은 많이 알고, 뭐 이렇대 저렇대 많이 알지만, 막상 우리 애가 가야 하는 그런 전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실패되고, 그죠? 무계획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첫째로, 머릿속에서 일단은 입시가 계속 변하긴 변하는데, 핵심은 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뽑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뭐 20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가면서 정시 비중이 지금 20%, 30%, 40%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죠? 우리 학생들이 갈 때는 40% 정도라고 지금 뭐 발표는 돼 있죠. 근데 그러면 수시가 60%, 정시가 40%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 사실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특기자가 있고, 논술이 있어요. 특기자는 일단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생각 안 하시면 되고. 학종하고 학생부 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다른 전형이 또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역인재라는 전형이 있고 지역균형이라는 전형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권 혹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일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 중에서 그 학생부 교과는 일단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은 뭐 의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꽤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1.0에 수렴해요. 1.0이라는 얘기는 내신 1.0이라는 얘기는 고등학교 때 모든 과목을 다 1등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강남권은 없어요. 1.0의 내신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1등 정도가 높을 때는 1.0 매치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닐 때는 1.3, 1.4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 혹은 그 학년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일단 학생부 교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빼야죠. 지역인재 빼야 되고 지역균형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지금 신설이 될 거지만 뭐 추천을 받아서 한 학교에 1명, 2명이니까 어쨌건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서 순수한 학종이 남아요. 학종. 학종이 그럼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이냐? 논술은 얼마나 될 것이냐? 참고로 요즘에 기침만 하면 막 그 긴장이 돼서 자. 참고로 그 의대 같은 경우 2022학년도 지금 고2죠. 고2가 보는 의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의대를 2,835명을 뽑아요. 2,835명을 뽑는데 수시가 1,767명이고 정시가 1,068명이에요. 그럼 일단은 대충 봐도 수시가 한 700명이 더 많죠.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빼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빼고 뭐 이렇게 빼면 순수한 학종은 616명 남습니다. 616명. 그다음에 논술이 140명 남아요. 그리고 정시가 1068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돼요? 600, 140, 그다음에 1000 거의 1068, 1100이죠.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건 2022학년도예요. 그러면 2023학년, 4학년도 우리 중3 학생들이 대학을 다 어떻게 될 것이냐. 정시가 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정시 비중이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은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의 학종하고 정시가 지금 한 60%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고2들이 70% 정도까지 늘어날 거예요. 약 70%. 그럼 정시가 70%, 그 다음에 수시가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수시 30% 중에도 논술이 아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예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인원은 뭐 지금보다 조금 줄거나 비슷하지 않을까? 140명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종이 전국에 600명이에요. 근데 이게 제 예측에는 지금 지역 균형을 10%씩 의무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왜냐면 상위권 대학은 지역 균형이 없어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지역 균형이 들어가고 나면 이 인원이 더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은 인원이 더 줄고 그 다음에 정시는 인원이 더 늘고 그러면 거의 한 심하게 가면 2대 8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3대 7은 확실하게 넘어갈 테고. 이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에서는 지금 현재도 정시가 60%입니다. 전국의 의대를 놓고 보면. 네. 거기다 치대가 629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의대가 726명, 수의대가 496명 정도 돼요. 여기다 약대가 들어와요. 약대가 들어오는데 약대가 2022학년 지금 고2들이 보는 시험에서 1473명 정도가 들어와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1400명 중에서 지역하고 교과를 뺀 나머지 학종 있죠. 학종이 373명이에요. 373명이고 논술이 54명이고 정시가 647명이에요. 그죠?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정시 인원이 비슷한 포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예요. 2024학년 분명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일단은 내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남권의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논술을 제외한 논술이 생각보다 많이 붙습니다. 의대에 논술을 붙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수시라고 붙는 거에 절반 이상이 논술 전형으로 붙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의대 논술 준비가 안 돼요. 논술도 보통 의대를 가려면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2 때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안 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합격상의 대다수가 강남권 플러스 재수생. 재수생들이 1년 동안 또 논술 준비하니까. 근데 그 재수생도 사실은 대부분 강남권 애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학종으로 의대를 가는 인원은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적은 학교는 3명, 많은 학교는 6명. 이 정도 사이에요. 이 정도 메이저 학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게 서울 영재고나 하나고나 상상고 민사고로 가더라도 순수하게 영재고 정도는 열 몇 명 정도가 갑니다. 열 몇 명이 조금 넘죠. 거기는 한 20명 정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열 몇 명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복이 있잖아요. 발표에는. 인원이 되게 많은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한 명이 여러 개 붙어요. 특히 학종은. 한 명이 여러 개 붙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려면 일단 수능 준비가 돼야 돼. 내신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고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고1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달려요. 사실은. 그리고 방학이 잠깐 있어요. 2학기가 되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달려요. 고2가 되면 여전히 같은 패턴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틈틈이 수능을 준비를 해요. 틈틈이 수능을 준비하면 고3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뭔가를 전체적으로 수능 준비를 올인을 하면서 3학년 내신도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요. 맥스가 보통 연고대 정도입니다. 맥스가. 저렇게 해서 나오는 점수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내신에 대한 공부량도 엄청 많은데 내신하고 수능하고 학습법이 달라요. 학습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단적인 예를 이런 거잖아요. 고1 때 모의고사 성적을 고3 때 유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강남권에서는 극소수예요. 엄청나게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다른 지역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네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이 사이에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네. 최상위권 학생들은 3학년 때 거의 1년 동안 이전에 끝나요. 수능 준비가 이쯤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고 여기서는 거의 실전, 피드백 계속 반복 돌리는 거, 모의고사 문제풀이 이거를 1년 동안 합니다. 일반적인 고3의 커리큘럼은 뭐 대형 단과도 마찬가지고 저도 일반적인 대형 단과와 다른 형태의 수업이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단과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뭐 대치동 고3들 단과 많잖아요. 보통 전반기에 개념을 다시 돌려요. 수능적인 개념을 다시 돌리고 중반기에 심화를 하고 후반기에 파이널 문제풀이를 해요. 그렇게 해서 최상위권이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요. 최상위권 애들은 여기서 이미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하는 거죠. 그죠? 네. 그 재수할 때도 공부하는 틀이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성적이 많이 오르는데 재수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공부하는 틀이 안 잡혀 있고 실력이 안 갖춰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1년은 사실 또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어찌되었건 그러면 언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다 나오죠. 그죠? 그 준비라는 것이 근데 이게 뭐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을 보면 뭐 국어건, 영어, 수학이 마찬가지예요. 뭐 수학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중3 때 미적까지 다 끝내야 뭐 할 수 있다. 중3까지 미적까지 다 끝내는 되게 많은데 걔네가 올라가 성적이 나오는 극소수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정말 방법론이 중요해요. 나중에 특히 대충 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아주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공부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또 공부를 대충 하는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공부가 안 돼도 수학이 안 풀리잖아요. 이해가 안 갔는데 외워버려요. 그냥 뭐 자기도 모르는 게 외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갔지만 외워서 우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수학 공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 한 점수가 언제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공부하면 그게 2학년 1학기까지 나와요. 성적이. 그러다 갑자기 넘어가면서 그 이후 넘어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무너짐이 일찍 나온 애들은 사실 괜찮은데 그게 그때 가서 나오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선행할 때 심지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애는요 수험보다 수투가 더 쉽대요. 수투보다 미적이 더 쉽대요. 신기하죠, 그죠? 네.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고3 재수생을 붙잡고 보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이유가 뭘까요? 진짜 공식만 외워서 그래요. 선행을 하는데 공식만 외워가지고 왜 깊이는 이해가 못 들어가니까 공식만 외워서 그냥 거기 있는 문장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죠. 그러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하고 내신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폭발적인 합성을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문제도 그런 식으로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 뭐 3차 함수다, 2차 함수다, 뭐 이런 함수를 접근하는데 수능적인 접근은 그 모든 걸 다 그래프로 그려내야 돼요. 그리고 내신은 사실은 연산을 막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정석이나 이런 책들 보면 거의 연산으로 문제를 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수학적인 개념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 나중에가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는 수학적인 접근의 틀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 때문에 재수하고 3수 의대 가는데 국어 점수하고 재수하고 3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사실 근본적인 공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급해서 3학년이 되잖아요. 계속 문제만 풀어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계속 급하니까 내가 언제 이런 걸 하겠어. 근데 막 문제만 풀어요. 그거 언제 해요? 영원히 안 잡혀요. 언제 해요? 지금이 가장 여유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내신도 어렸을 때 다 영어를 잘했죠. 그죠? 잘했는데 지금 이미 영어를 잘 못해요.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회화도 되고 뭐 외국의 영어 시험 보는데 한국의 영어 시험을 안 된대요. 토플, 텍스 막 점수 나오는데 내신 1등급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수능 점수가 계속 괜찮다가 뒤에 가서 떨어져. 이런 경우들. 이게 평상시에 정확한 한국식 영어 시험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 있어야 보통 내신도 이런 거 하잖아요. 내신 특강 하면은 보통 4회, 5회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럼 전체적인 실력이 있어야 거기다 얹어가지고 해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실력을 언제 쌓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원래 영어 잘했는데 이게 안 된다. 아니, 다른 영어예요.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수능은 수능에 맞게 내용 영역, 행동 영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요번에 저희가 이제 이 수능 베이스 캠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선생님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일단은 지금 수능에서 아주 베테랑, 그죠? 나름 그 분야에서 어쨌건 정상을 찍은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보면 알아요. 진짜 필요한 내용이 뭐다. 그럼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다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뭘 해야 얘가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말에 시작할 거예요. 7월 말에 시작해서 저희가 수능을 메인으로 잡아서 이게 수능에 관한 학습법, 그 다음에 공부법을 쭉 키워나가는 베이스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겁니다. 뭐 입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결국은 그래서 아까 정리를 좀 하면 입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하긴 할 겁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신 일단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수능은 미리 준비를 해서 잡고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잡고 같이 올라가는데 내신의 탑이건, 사실 내신의 탑은 근데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좌우를 합니다. 습관 때문에. 수능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부터 잡아가면 중학교 때 못해서도 탑을 찍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간에 내신과 수능을 같이 해야 돼요. 내신을 하면서도 그걸 수능 형태로 같이 소화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요. 아니면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수능은 계속 떨어집니다. 내신은 사실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이런 전략으로 가주면 안 되고 이거를 마련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습관이 들고 제가 뭐 설명할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목표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3년 뒤에 충분히 재수하지 않고 정시가 됐던 수시가 됐던 의대 혹은 의학 계열 목표라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근본을 만드는 베이스 캠프. 정상에 올라가려면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지금부터 7월 말이니까 8월이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짜리예요. 5개월 동안 물론 전에 이걸 저희가 종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 했습니다만 이제 어머님들께서 과목별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과목을 이번에 끊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좀 이따가 추가될 예정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단과 형태로 돌아가되 그 각각의 내용 안에는 수능 베이스 캠프라는 수능 베이스라 그러면 자꾸 무시하시는 경향인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해서 이게 과목별로 테스트는 보지 않아요. 테스트는 보지 않는데 수학은 봅니다. 수학은 보고 그 범위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과목별 진행은 아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은 지금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현재 실력이란 거를 저희가 수능에 맞춰서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죠? 그래서 이 출발점, 중3 예비 고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입 2024 출발점 진단, 3년을 앞선 출발점 진단 컨설팅을 할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을 과목별로 저희가 예측, 뭐가 약점인가를 찾아내고 뭐가 잘 돼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한 시험지들이 있어요. 그 시험지들을 학생들이 와서 풀고 나면 그 이후에 그걸 분석을 해서 어머님과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출발점 진단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출발점 진단 컨설팅은 7월 중에 진행을 할 거고 그건 선착순으로 저희가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참고하셔서 나머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내용들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7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해서 빠른 7월 마지막 제주 7월 27일 이후에 그때부터 개강에 들어가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목별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전에 한 번 더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있게 되면 또 한 번 공지가 나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